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는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DX 부문과 서울대는 AI 공동연구센터에서 향후 3년간 AI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2.3%는 물론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결과입니다.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과 투자 지표는 기대에 못 미쳐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이 사용 가능한 핵 탄두수를 잇따라 확충하면서 전 세계 핵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핵 보유국이 가진 사용 가능한 핵 탄두수는 1월 기준 9,585기로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6월 글로벌 피벗 시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번 주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통화 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주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 만큼 글로벌 기준금리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선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혼조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월요일 아주 약한 장이고 또 거기다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혼조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또다시 강한 장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여러분 끝까지 시장을 함께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기술주인 어도비인데요. 주가가 14% 넘게 급등하면서 AI 랠리가 또 한 번 강하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 출발했는데요.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봤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혼조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이외에는 지금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 자, 미국의 혼조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 흔들리고 있고, 비록 그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들을 보면 아도비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약간은 조정세를 가고 있다. 즉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조금 흔들리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자, 그래서 흑삼병이라 부르죠. 자, 흑삼병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0포인트, 자, 제가 여기에 줄쳐놓은 이 2750포인트 라인을 지켜가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계속해서 물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갈팡질팡 하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절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절대로 물량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보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4거래일 연속 지금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하락 추세는 3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 859포인트. 자, 여기에 제가 또 쳐놓은 자리 858포인트 이 자리에서 계속해 가지고서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에 윗골이 길게 줬습니다. 그 주고서는 그 다음에 아래로 지금 빠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58포인트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래도 섹터들하고 테마를 잠깐 보면은 그나마 식품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나서 방산주 정도만 조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은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79,200원에서 300원 자리에서 계속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당히 빠져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78,500원 자리가 깨졌다가 다시금 말아 올려서 아래꼬리를 길게 주고 위로 올려서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어떻게든 양봉으로 위로에 올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후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지만 오후가 들었을 때 다시금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세 1월 2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20조 9천억 원 이상을 지금 현재 매수했고 예전에 현재 금년도 최고점이었던 21조 원을 다시금 바라보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이런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형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에도 하반기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양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최고점으로는 229,500원, 23만 원을 터치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리 224,000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공방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전형적인 그 완전한 그 이평선 정배열로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급등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HBM 메모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그 중요한 종목들 그나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 자 방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또 식품주 있었죠? 요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지금 현재 봤을 때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전 고점을 경신한 것 같아요. 6.34%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전 고점을 깨고서 지금 올라갔다가 저번에 일단은 이전에 9% 이상 급등이 나왔던 때, 즉 5월 22일에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이 자리를 또 깨고 또 다른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인도법인 IPO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에서 여기도 역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12% 이상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현재 급등 나왔지만 11.79%에서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다음에 또 다시
오후장에 들어가서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LIG 넥스원 한번 볼게요. 방산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12%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그리고 약간은 쉬어가던 그런 섹터들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다시 개별 종목이 돌면서 오후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다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식품, 자동차, 방산주 자금 들어오고 있고요. 가는 종목만 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늘장 흐름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짚어봐야 될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인도시장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장 초반부터 들썩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에어 인천이 인수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슈들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유정장 학생이 스포하신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투자스쿨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인도 전기차 매년 22%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IPO 얘기 나오고 있죠. 다음 두 번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원전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김밥 수출 관련된 주. 자, 요것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인도 전기차 이게 계속 이제 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 4조 원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그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IPO에 대해 가지고 6월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6월, 마감은 12월 마감은 12월.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도를 보고 있느냐? 인도가 그만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 인구도 많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중동,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다. 실제로 인도에서 중동까지 두바이 공항까지 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면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중동에 그동안에는 해가지고 두바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두바이나 카타르에 있는 도하를 기점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는 인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싱가포르로 가는 이런 항로와 그 다음에 항공 노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제 서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요. 여기서는 터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라인,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북아프리카 이렇게 가기에 딱 좋은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다가 상당히 관심을 뒀었는데 이 중동에서 하는 것이 뭐가 문제였느냐? 물이 없거든요, 이 동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나은 데가 어딜까 하다 보니 이제 인도가 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 있을 거 다 있고 그래도 인구도 많고 거기다가 잘만 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현대차도 인도에다가 주목을 하고 여기에서 현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IPO라는데 전체 물량에서 대략 한 15% 미만의 아마 주식을 IPO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도 전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인도를 잡아서 잘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안정시키고 10년 이내에 다시금 여기에서 또 다른 큰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봅니다. 두 번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에어인천이 인수한다. 자, 화물사업부로 그래서 에어인천이 인수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에어인천을 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화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에어인천은 뭐냐? 화물 전문이에요. 화물만 다룹니다. 화물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에어인천 사람 듣기만 해봤지 전혀 타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기껏 해봤자 700억 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중소 매출의 화물 항공사였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아시아나항공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면은 국내의 2위의 캐리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즉 EC에서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조건으로 해가지고서는 화물사업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을 때 이거를 에어인천에다가 넘기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이제 미국 승인만 남았죠. 자, 미국이 과연 승인해 줄 것이냐. 자, 미국이 국적기 캐리어에 대해서 FSC, 즉 Full Service Carrier, 그러죠. 우리 국적 항공사, 진짜로 제대로 돈 다 내고 타는 그런 비행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합쳤을 때 너무 큰 거 아니냐?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독과점 문제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화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앞으로 더욱더 큰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건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FSC, 풀 서비스 캐리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가항공, 즉 LCC는 그렇게 관련된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자, 태양과 바람으로 부족하다. 원전 다시 찾는 유럽. 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RE100을 달성을 못했죠. 독일이 한번 했다가 못했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나고 천연가스를 잠가버리고 났더니 도저히 그 태양광하고 풍력만 가지고서는 전력이 해결이 안 되고 이걸로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전기를 프랑스에서 수입해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주변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이 다시 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 남서부, 그다음 벨기에, 뭐 사실 뭐 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원전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하고 있는 그 원전보다는 그래도 웨스팅하우스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APR 1400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관심이 많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것이 프랑스제 쓰기 싫으니까 APR 1400을 도입할 가능성이 지금 또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동유럽, 체코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이제는 서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갈수록 이제는 이런 그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다. 자, 근데 서유럽에서 과연 여기서 중요한 거 SMR을 얘네들이 자체적인 스탠다드, 표준을 가지고서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거, 자, 이 원전에 대한 이슈들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가에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한번 자리를 포트를 구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네 번째 김밥 수출로 김밥 상승 부채질. 김밥 이제 사람들이 냉동 김밥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문제가 됐고 그래가지고서는 글로벌 김밥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김은 또 애들
이유식으로도 굉장히 떴죠. 셀럽들이 띄우는 바람에 더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돼버렸죠. 김이. 거기다가 지금 또 문제가 무엇이냐. 중국이랑 일본에서 지금 현재 김이 흉작입니다. 흉작 났습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온도가 너무 더워지거나 아무튼 변동이 심해지니까 김이 흉작이 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김이 그만큼 뜰 수밖에 없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대량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김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김입니다. 생산이 되는 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만드는 고급 김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좀 흉작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김값이 더욱더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그 결과 제가 여러분들께 13시 투자 스쿨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사조 시푸드하고 CJ 제일제당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조 같은 경우, 사조 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한 길만 굉장히 오랫동안 팠던 업력을 있고, 그러고 거기다가 오양에다가 그다음 대림에다가 그다음에 또 동아수산, 동아원이죠. 동아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 인수를 해가지고서는 수산업을 받쳐줬던 그야말로 업력 하나 끝내주는 회사라고 얘기했는데, 금요일에 전부 다 떴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전부 다 상한가, 그 다음 사조오양 한 급 부족한 상한가 29.82% 갔죠. 그 다음에 사조동아원 최고가 23% 넘어갔는데 마감은 15.77%의 마감을 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CJ도 덩달아 시푸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튀어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물론 식품주도 튀어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자, 13시 투자스쿨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으신다면 자다가도 상한가가 여러 개가 터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조 시푸드를 포함해서 사조그룹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테마를 꼽아주신다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중요한 거 현대인도, 현대차 요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 항공 관련 이야기, 원전 이야기, 식품 이야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럼 다시 또 식품 얘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항공.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하도록 하죠. 항공 관련 이야기. 아시아나항공화물사업부가 에어인천이랑 이제 합병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되는 요 기사가 나오면서 앞으로 더욱더 풀캐리어, 자, FSC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다. FSC는 더욱더 이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 LLC도 역시 상장이 많은 확장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항공 테마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항공사들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생뚱맞지만 리조트 관련 사업들이 옵니다. 꽤 재밌는 게 요즘 LCC들이 또 리조트하고도 상당히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름값은 역시 비행기는 기름으로 날아가니까 유화 잘 지켜보셔야죠. 석유화학, 그 다음에 석유 관련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뭐를 봐야 되느냐? 해운입니다. 얘는 또 왜 그러냐? 바로 항공화물사업부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배가 잘 다니지 못하니까 해운으로 해서 소규모지만은, 자, 부피는 작지만 고가인 물건들은 그동안 이제 항공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항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머니 이슈 첫 번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이 과연 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EUC, 즉 EU에서의 승인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에어인천이 살려줬죠. 에어인천은 자, 화물사업부를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가져간다. 자, 요렇게 합치기로 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남은 것은 미국의 승인. 자, 미국은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이렇게 많은 슬롯을 날려먹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책임질 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슬롯. 자, 무슨 얘기냐? 비행기가 들어가는 자리, 시간대. 들어가는 시간대와 거기에 들어가는 자리죠. 비행기 도착하는 장소. 그럼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5만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식품도 넣고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청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름 채우고 거기에다가 오수 빼고 또 물도 청수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걸 슬롯이라 그러죠. 그럼 그 슬롯을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둘 다 FSC였는데 등치가 큰 얘네들이 합병을 해버리면은 너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남아도는 슬롯, 만약에 남는 슬롯 반납한다. 남는 슬롯 반납하면 나는 반납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공항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슬롯 장사를 하는데 이거를 항공사에 슬롯을 항공사에 있는 비행기에다가 판매를 하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얼마 이상의 시간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그 여러 중요한 공항들에 있는 슬롯들이 상당히 반납이 될 확률이 크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은 야 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슬롯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합병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독점법 안티트러스트. 자, 우리의 천하의 빌 게이츠 형님도 벌벌 떠는 자 반독점법 이거에 대한 것이 또다시 문제가 되죠. 니네 지금 해가지고서는 미국 이제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거의 그 풀서비스 캐리어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독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문제. 해운 부진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 자, 해운이 지금 부진이라고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해운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도말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해운 운임이 높아졌습니다. 해상 운임이 높아지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야말로 부피 크고 대용량인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배로 가야 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니라 그래도 제때제때 날려버릴 수 있는 반도체 자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은 또 중요해지죠. 반도체나 아니면은 각종 부피가 작은 고가품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날리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항공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이런 항공 화물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또 나올 수가 있다. 자, 고부가 가치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날린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런 항공 화물이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기사는 꽤 괜찮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머니 이슈 포인트 보시게 되면은 LCC들, 자,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현재 노선을 확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실적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그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사람을 태우고 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한항공이 자, 의자 떼고 화물 날라서 화물기로 전환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서는 화물 날라가지고서는 그래도 흑자를 만들고 억지로 버텼던 게 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이 여기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나를 인수합병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여객에 대한 풀 서비스 캐리어는 지금 현재 여객, 즉 사람이 타고 가는 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LCC들이 더욱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그런 선택이 되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 길어봤자 호주 정도까지만 가던 이 비행기들이 이제는 유럽이라든가 혹은 그보다 더 먼 곳으로 노선을 확장을 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더욱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시금 회복된 여행 수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여행을 가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심지어는 이제는 동유럽, 특히 뭐 이제 그 우리 두브로브니크 뭐 아무튼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또 이제 가고, 자, 크로아티아라든 이런 데를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행 수요가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더욱더 큰 확장성. 지금까지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은 기껏해봤자 멀리 가면 괌, 호주 정도까지 갔던 이 비행기들이 이제는 거기에 따른 그 실적을 채우고 그래서 노선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경력을 채웠기 때문에 이 LCC들이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욱더 크게 노선을 확장하고 더욱더 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을 더욱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항공 쪽 짚어주셨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는 계속되는 가운데 LCC 항공 노선 확장 속에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 두 가지만 뽑아주신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오늘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 당연히 대한항공 봐야죠. 우리 코리안 에어. 자, 예, 우리 색동날개는 아니고 그건 아시아나고. 자, 그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티웨이 항공.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TAA.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림당에서 책 팔아가지고서는 만드는 자, 우리 티웨이 항공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시아나항공 임수합병권을 지금 진행하면서 상당히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될 것 같다. 자,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사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인이 나온다. 나와요. 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서서히 추세 반전을 만들려고 한다. 자, 바닥을 두 번 잡고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인수기업은 주가가 떨어지고 피인수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대한항공은 그래도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도대체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만큼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생각보다는 자본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뭐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보다 자금 사정이나 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나를 지금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는 버텨주고 있다는 거, 주가가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좋다는 거죠. 힘이 좋고 앞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꾸준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튀는 곳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꾸준한 거래량, 그리고 한때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도, 22년도 이때 코로나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자 떼어내고 전부 다 화물기 전환해 가지고선 그걸로 흑자 만들었던 그 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항공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티웨이 항공. 저기서 보시면은 유럽 노선 확장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영국 쪽하고 해서 PBS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BSP죠. BSP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그래서 유럽 노선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이제 여행객을 더욱더 많이 확보한다. 매출 증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600원, 자, 2,600원이죠. 2,600원짜리 이 자리에서 딱 해가지고서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지를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받고 있고, 다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이 있죠.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뱀꼬치 곡선이라 부르는데, 자, 뱀꼬치 마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위로 튀어오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위로 튀어오르는 이런 그 그래프가 상당히 재미있는 곡선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2023년 작년에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죠. 변동이 있었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원래도 들어왔을 때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LCC 중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노선 확장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웨이인데 여기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행객. 저가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2030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프로모라든가 이런 가지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 합병권으로 추세 반전을 시도 중이고요. 티웨이 항공은 유럽 노선 확장과 매출 증가 기대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 골라달라 그러면 정말 곤란한데 자 보겠습니다. 자, 코리안에어 우리 대한항공 그리고 두 번째 티웨이 항공 두 개가 이제 있죠. 자, 일단은 시총은 여기는 대형주, 여기에 티웨이는 소형주. 이렇게 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통의 국적기 항공사로서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꽤 괜찮은 항공사로서 있던 이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뭐 말은 많았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봐요. 자, 여러 가지 비행기들을 타본 결과로는 그래도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항공 굉장히 준수한 서비스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가격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좀 비싸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충분히 그 돈값을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항공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티웨이. 자,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LCC, 자, 저가 항공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티웨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욱더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 노선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서 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합병이 엄청나게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자금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는 장투용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규모 자금으로 해가지고서 그래도 약간 스윙으로 해가지고서는 크게 스윙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한 2, 3개월 안에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항공주까지 살펴봤는데요. 항공주 다양한 이슈들과 호재들까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성적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GST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난 가운데 이어서는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50%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7%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에 짚어주신 풀무원 33% 넘는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1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일진파워 매수가 13,070원 기준 16% 넘게 오름세 나타내며 2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5월 23일에 언급해주신 인터플렉스 10% 넘는 수익 기록한 가운데 롯데칠성 매수가 129,300원 기준 13%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13일에 공략한 샘표식품 13.7% 탄력 보이며 3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누적 수익률 무려 22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이런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률 만들어내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목 나왔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그중에서 두 가지 종목 한번 리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진중공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진중공업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4월 22일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원으로 돼 있고 제가 여기에 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자,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위아래로 상당히 대략 한 달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횡보를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본격적인 변화가 나왔던 자리는 대략 이 자리가 되겠네요. 제가 표시해드리는 요 자리. 자, 여기에 며칠이냐면은 5월 24일. 자, 5월 24일 대략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 이틀 동안 해가지고서 강하게 이제는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전 고점이었던 대략 9,0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저는 봤을 때 신고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 롯데칠성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3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권했던 자리는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자리 노란색 원이 있는 이곳이 제가 여러분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포지션입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한번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추세 4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강한 추세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롯데칠성 자체가 1조 3천억 원 정도의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시총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다 식품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좀 느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물량을 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해 가지고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롯데칠성과 세진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세진중공업의 경우에는 20% 넘는 강한 상승률 만들어냈는데요. 이제는 내 계좌에도 이런 빨간불 반짝 켜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망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 아까 항공 얘기했으니까 오늘도 항공 관련주 또 다른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항공주 또 별이 4개. 요즘 계속 별이 4개 나오죠. 자, 저는 4개를 좋아합니다. 한번 보시기죠. 자, 첫 번째 이 종목은 중국과 아시아권에 앞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한 히든 종목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LCC인데 도저히 LCC 같지가 않은 상당히 그 저가임에도 약간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비스가 좋은 가성비 좋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봤을 때 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여행객들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가 항공사 중에서 지금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 LCC인데 LCC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비쌀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는 조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이고 거기다가 또 중국하고 아시아권으로 노선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여름 또 여름에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 나왔죠. 여기서 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그다음에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각각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그 거래량이 들어와 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매집이 들어와 있는 이런 자리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2분기 넘어서 3분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위로 튀어 올라가는 자리, 자 4만 원대, 4천 원대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항공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 오늘도 별 4개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양대 지수 모두 약세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자세한 지수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연고점 경신 기대감이 있었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0.13%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2760선을 돌파하나 싶었지만 다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74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의 수가 990개 넘게 포착이 되는 가운데 오늘 860포인트에서 출발해 장중 86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 반락한 모습입니다. 8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기타금융 소폭의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덜어내면서 1,042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서비스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10억, 629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전거래일에 3,7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였는데 오늘도 현재 1,4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지금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는 2750포인트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다시금 오후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를 주면서 말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2770포인트를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밀어서 보게 되면은 2770포인트의 특징은 바로 전 고점이라는 거죠. 최근 대략 한 올해 들어왔을 때 3월부터 했을 때 지금까지 움직임에서 고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770포인트를 넘어가는, 즉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2800, 그 다음에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매도가 지금 내년 3월까지 계속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좀 더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규제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관이 생각보다는 많은 움직임을 보이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결국은 거기에 기관들의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지고서는 공략하는 전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자리. 현재 코스닥 자리 보시게 되면은 3거래일 연속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흑산병이 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거꾸로 해가지고서는 약간은 양봉이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860포인트를 지키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이래저래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하고 제약바이오를 먼저 포트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여기에서 또 관련되어 있는 정책 관련주들, 특히 원전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태양광 거기까지 해가지고 세 개를 우선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힘들어하실 수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각보다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억해 두실 것 세 가지 늘 말씀드립니다. ESS, 폐배터리, 그 다음 전고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하고서는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 나오더라도 단기성으로 잠깐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마감 전략까지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명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혼조세로 흔들리는 증시다라고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인도 현대차, 항공, 원전, 식품 쪽 살펴봤고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항공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